안녕하세요, 비고입니다. 오늘 피커카드 리딩에서는요, 여러분들의 도시 괴담에 대해서 알아보는 피커카드 리딩을 해볼까 합니다. 수많은 도시 괴담, 우리가 어린 시절 참 좋아했을 수도 있고 싫어했을 수도 있고 왜 들었을까 후회해 본 적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예 도시 괴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그러신 분들은 없겠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트리거가 되었던 도시 괴담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요, 무슨 곡절이 있길래 여러분들하고 딱 들어맞는 도시괴담이 있는지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어떤 도시괴담이 얘기가 나올지 저는 모르고요. 제가 도시괴담을 다 안다는 보장 절대로 없죠. 이 수많은 도시괴담 중에 어떤 도시괴담과 여러분들이 화음이 딱 맞아 떨어지는지 내지는 트리거가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오만 가지의 아드레날린을 내뿜게 할지, 공포스러워서 아드레날린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짜증이 나서 아드레날린이 나올 수도 있고요. 후회 때문에 아드레날린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기보다는 미스터리에 관련해서 원류를 한번 찾아보는 거겠죠. 주변에 어떤 미스터리가 있었던들, 어떤 원류, 그 뿌리를 내가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고요. 왜 읽어보는지 저도 모르고요. 메시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첫 번째 카드부터 그룹 1번이고요.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 4번, 그룹 5번. 총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나를 부르는 카드, 나한테 재밌는 메시지를 전해줄 카드, 나와 화음이 맞을 것 같은 카드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화음이 맞는 트리거가 되는 도시괴담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왜 알아보냐? 재밌으려고 알아보는 거고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주제에 이유라기보다는 재밌으려고 그러는 거죠. 다른 고민도 많으신데 제가 이 그룹 1번 분들 첫 번째 리딩이니까 그룹 1번 분들이 제가 좀 쓸데없는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난 고민이 많은데 그 고민에 대한 어떤 메시지는 어디 있더냐라고 했었어요. 재밌는 걸 먼저 찾아야 고민도 쑥 해결이 되겠죠. 재밌는 지점. 괴담이 재밌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아드레날린이 나오게 할 수는 있겠죠. 내지는 아드레날린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을 우리가 알 수는 있겠죠. 자극적이기 때문에 아드레날린을 느낄 수도 있고요. 쓸데없는 소리 좀 해봤고요. 보컬 그룹 1번 분들 어떤 괴담이 여러분들에 딱 어울리는지, 내지는 밤점 설치게 만드는지, 내지는 빠져들게 만드는지, 오히려 아니 이게 괴담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능히 일개인으로서 풀어낼 수 있는 미스테리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해석을 해봄직하다. 내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계속 떠들고 있네요, 제가. 리딩 시작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거 풀 수 있다. 라는 도시 괴담을 좋아하세요.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뭐,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지는, 예를 들자면 이 그룹 1번 분들 중에 뭐 예를 들자면입니다. 뭐 정갈자리 분들이 그 얘기 왜 들리는지도 모르겠고요. 정갈자리 분들이 여기 정갈자리 분들 좀 있으신가 보죠. 그리고 1번 분들 중에 별자리가 정갈자리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나 화장실 변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들, 그런 화장실 관련된 괴담 정말로 무서워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화장실 같이 뭔가 이렇게 더러운데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관념적으로 더럽다고 생각,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폐쇄적인 공간으로 빨려들어.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얘기해 드릴게요. 괴담보다는 뭐라 그럴까? 악몽 같은 거겠죠? 예를 들자면 스쿠버 다이버들이 끝도 한도 없는 동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최근에 그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태국인가? 거기 이렇게 빨려 들어갔는데 생존자들은 스쿠버 다이버들은 아니고요. 전문 스쿠버 다이버들은 아닌데 스쿠버 다이버들이 어떤 끝도 한도 없는 동굴을 탐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몸이 껴가지고 못 나오는, 내지는 빨려 들어가가지고 다시 나오기 어려운, 내지는 기압 차에 의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압력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갑자기 환경이 바뀔 수 있죠. 기계적인 논리로 바뀌었을 때 갑자기 확 몸이 확 다 뜯겨져 나간다든지. 이건 괴담이라기보다는 괴담이겠죠. 정갈자리이신 분들조차도, 내지는 그룹 1번 분들은 그런 거는 지금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비참한 사건 부분에 있었을 땐 그건 괴담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괴담 자체는 진짜 해괴한 거겠죠. 알 뜻이 없는 거겠죠. 정답을 알 뜻이 없는 어떤 불행인 것 이외에 이 얘기 자꾸만 딴 데로 일파만파 흘러가면 안 되니까 빨리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그리고 일본 분들이 어쨌든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뭐 내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화장실에서 불 끄고 블러디 메리를 3번 외치면은 불 다시 켜야 되나요? 촛불을 켜야 되나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불을 다 껐으니까 안에서 보이진 않겠죠. 깜깜하겠죠. 화장실이니까. 그러면 뒤에 이렇게 피가 철철 이렇게 묻어 있는 어떤 여성, 블러디 메리가 거울 뒤편, 내 뒤편에 이렇게 서 있는 게 보여진다라는 어떤 괴담도 있죠. 일종의 강령술에 힘입은 어떤 괴담들? 그런 괴담들은 여러분들 그렇게 흥미로워 하지는 않으세요. 약간 오싹하긴 하고 그럴 법도 하겠지만 그건 어떤 근거나 내지는 여지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의 의지나 여지가 별로 없는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점을 제일 좋아하냐면 이 지점이죠. 가까운 사람이나 내지는 누군가 이웃이나 커뮤니티 우리가 소위 이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증발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 지점을 궁금해하세요. 지금 보면 내가 이런 건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실종 사건들 이렇게 맞닥뜨리죠. 근데 그런 실종 사건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알 뜻이 없는 거예요. 뭐 사체를 찾질 못한다던가 내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연하게 사라지던가 없어지던가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버뮤다 트라이앵글 같이. 근데 저한테는 어떤 이렇게 착 같은 거나 우리 이웃들, 지구촌들, 내지는 인간들, 내지는 우리 대 뭐 프레데터, 우리 대 에일리언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대 그러니까 이 소위 얘기해서 이 괴담 자체는 음모론도 아니고 괴담도 아니고 미스테리도 아니고 그걸 그러니까 뛰어넘는 어떤 것들 있죠. 그러니까 포션이 굉장히 큰. 그래서 저한테는 어떤 지점 갑자기 지금 떠오르는 괴담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알라스칸 트라이앵글 같은 거 있죠. 근데 거기 알라스칸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7,000명이 그냥 증발한 사건인데 뭐 소위 우린 얘기하죠. 뭐 이 뭐죠 크레바스라고 그러나요? 이 빈 벽에 갈라진 틈 그 사이로 술 먹고 뭐 그냥 뭐 빠져가지고 시체도 못 찾고 그냥 영영 사라지는 케이스다. 날씨도 춥고 할 것도 없으니까 음주량이 많다고는 해요. 알라스카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밤이 길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거기가. 겨울이 길다든가. 그래서 음주량이 높아가지고 크레바스에 빠진 것 자체를 우리가 해석하기를 실종자, 미스테리,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단순히 그렇게 치부해버린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괴담 자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약간 영감을 계속 받으실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아주 오래된 영화긴 한데 영화 Fourth Kind 보면은 어쨌든 한 군데서 벌어지는 사건일 것이다. 라는 여러분들의 분석도 들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것까지 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면 우리가 아주 한 번쯤은 다 들어본 버뮤다 트라이앵글조차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겠죠. 그때 봤을 때는 아마 저 사건, 이 사건, 이 사건으로 아마 섹터가 좀 나눠져 있는데 그 지역 안에서 국한돼 가지고 한꺼번에 다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버뮤다 트라이앵글로 치부해 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논조도 느껴져요. 계속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고립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갑자기 그냥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뭐 예를 들자면입니다. 외계인 소행이고 저거는 국가 음모론이고 국가 어떤 산하 기관에서 뭔가 하는 비밀 작전이고 저거는 진짜 술 먹고 어떻게 된 거고 저거는 뭐 자기들끼리 우당탕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어떤 범죄 사건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외계인이라고 약간은 설정되는 내용이 그 저변에 쫙 깔려 있죠. 왜 증발하는지. 내지는 그 증발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포션을 차지하는 상황은 어쩌면 다른 상황도 껴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전체가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증발하는 사건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생각이 나네요. Missing 411. 어쨌든 그건 또 그거보다는 이쪽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Missing 411은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미국 국립공원에 관련한 증발하는 사건이고 돌연히 나타난 또 사건이고요.
증발한 사람이 또 돌연히 공연히 갑자기 나타난 사건. 그런 사건을 미싱 411이라고. 데이비드 폴라이더스라는 아주 유명한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양반을 설명할 때 전직 형사였고요. 어쨌든 간에. 그분이 주체가 돼가지고 펼쳐진 이론이긴 해요. 어떤 이론처럼 생성된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봤었을 땐 괴담 같은 그런 사건. 내지는 지금 알라스카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뭔가 그런 식으로 갑자기 증발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기 일은 아니지만 내가 충분히 어떤 자료나 내지는 어떤 지점을 자꾸만 파헤치다 보면 그건 괴담인 건 맞지만 어떤 상황이나 상황은 조각조각 나눠져 가지고 고립된 지역 안에서 일어난 중구난방한 사건인데 우리가 이걸 분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미싱 411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내지는 아플란치 산맥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에팔레치아라고 그러나요? 아플란치 산맥에서 실종 사건. 그 산맥이 이렇게 쭉 지금 3개 국가에 걸쳐가지고 미국 동부에서 지금 멕시코까지는 아닙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령까지 해서 3개국에 걸쳐 있는 아주 긴 산맥인데 이 산맥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게 여행객도 많이 가고 등산객들의 어떤 핫 플레이스이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서 공연이 사라지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공연이 증발하는 거 있죠. 그 안에 광신교도가 있다더라. 뭐 예를 들면 광신교도가 실제로 있는 건 증거가 나왔고요. 광신교도들이 어떻게 보면 잡아먹었는지 어쨌는지 뭐 희생양으로 삼았는지 어쨌든지 간에 그런 괴담들도 그 아플란친 산맥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도시 괴담은 맞아요. 그러니까 능히 있을 법한 일인 거죠. 우리나라도 첩첩산중 안에서 무엇이 그 안에 잠자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무엇이 어떤 것들이. 그래서 어떤 도시괴담을 또 만들어내거나 내지는 사실에 근거한 도시괴담이든 간에 희생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괴담이든 간에 있을 법한 일이겠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지점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화음이 딱 맞는 거는 실제 어떤 그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그 랜덤은 아니지만 부류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사건 자체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화음을 이루시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가장 그 중에서도 큰 맥락을 이루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면 이 뜻은 작은 맥락에 있는 것들 있죠. 제가 어쩌면 이 지점은 힌트로 또 알려드린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큰 맥락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좀 주류 미디어가 다루었다면 그 어떤 도시괴담을 주류 미디어가 다루었다면 어쨌든 간에 마무리는 짓겠죠. 이건 뭐 광신교도 집단의 소행이에요. 내지는 술 먹고 크레바스에 빠졌기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논조로 마무리를 짓겠죠. 여러분들이 그 논조에 기분이 좋아지셨다 한들 작은 논조 있죠. 작은 논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는 것이 상당히 이로운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적어도 지금 봤었을 땐 그렇죠. 한 3가지 정도의 섹터로 나눌 수가 있다고. 이 희생자들한테. 이 희생자들, 실종자들이나 증발한 사건. 실종자도 아니죠. 그냥 증발한 거. 그냥 알래스카 그 지역 자체가 지금까지 한 7,000명 정도가 어떻게 이렇게 증발할 수 있냐고요. 나중에라도 개구리 소년같이 나중에 언젠가는 사체나 내지는 그 어떤 족적이 발견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아예 못 찾는. 그 7,000명 이상 신고가 되지도 않은 사람. 몇 명이나 또 있을까요? 7,000명이 다가 아니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 영화 포스 카인드를 보든 여러분들이 주류 미디어에서 무엇인가 답을 들었든 내지는 마무리를 짓는 답을 들었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봤었을 때는 마음을 담는다면 그 지점에 대해서 분명히 파헤칠 수 있다라고 얘기는 드려요. 그래서 제가 섹터가 좀 나눠져 있을 테니 주류 미디어나 내지는 여러분들이 익히 들은 바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그거보다는 더 뒤에 범상치 않은 어떤 사건들 정말로 이거는 그 소수의 포션을 차지한들 회개하거나 망측하기 이를 데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이게 괴담이죠. 이 지점인 거예요. 내 다리 내 나라가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지점인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메인으로 주류로 끄집어내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은 외계인도 아닐 것이고 이것도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섹터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다 보면 어떤 지점은 주류로 생각할 수 있겠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아플란체 산맥처럼 에팔레치아 산맥에서 일어났던 사건처럼 거기는 지금 일단은 주류로 가정되어 있는 괴담은 실제로 잡힌 사람도 있고요. FBI한테 연쇄살인범하고 광신교예요. 거기는. 근데 그 이외에는 뭐냐는 거야. 그걸 어떻게 다 해석할 수 있냐는 거야. 나머지 섹터들은. 나머지 증발한 한 사람들이나 사라진 사람들이나 뭔지 모르겠는 사람들이나 어쨌든 간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죠. 이쪽에 계속 얘기 나오죠. 이 지점. 그러니까 다른 어떤 괴담의 원흉이 있는데 그 원흉은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그 지점을 보고 있지 않는다고. 그건 그런 게 아니지라고. 절대로. 이거 정말로 외계인이 지금 여러분들 리딩하면서 느낀 건데 알래스카에 그 증발된 7,000명 이상의 사람들 있죠. 소리 소문 없이 시체도 못 찾은 사건이 어쩌면은 우리가 정말 외계인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겠죠. 주류 미디어든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리에서 외계인 소행이네. 이건 외계인 소행이네. 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여기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뻔히 카드로도 인디케이션이 저한테도 들리거든요. 외계인 소행인 것은 왜 안 쳐다보냐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나저나 여러분들이 그 지점을 어쨌든 쳐다보기 시작을 하신다면 이건 괴담이 아니라 실제 팩트에 내진 진실로 더 다가가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럼 외계인들이 어떻게 뭘 했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왜 하는지 그런 것들이 그걸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외계인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진실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었을 때는 예를 들자면은 스킨워커 렌치 같은 거겠죠. 그 로버트 비글로가 잠시 재단까지 연구소까지 운영했다는 스킨워커 렌치. 스킨워커인지 진짜로 나바오의 주술사인 스킨워커가 정말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작당몰이를 하고 돌아다니는 건지 진짜 외계인인지. 그 스킨워커 렌치가 유타주에 있는 목장인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는 완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모든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버트 비글로라는 그분, 비글로 다이나믹인가? 그 비행기 만드는 회사도 가지고 계시는 이분이 자산가고요. 이분이 실제로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그러니까 외계인인지 UFO인지, 거기 UFO도 나타나고, 다이올프도 나타나고, 무슨 어쨌든 지각변동 내지는 캐틀 뮤틸레이션이라고 그러나요? 동물들 왜 이렇게 눈만 도려내는 거 있잖아요. 내지는 이게 외과 수술한 것처럼 지금 키우는 가축이 죽임을 당했다든가, 피가 싹 사라진 채 죽임을 당했다든가, 해석할 뜻이 없는 초자연 현상이 거기서는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또 이 로버트 비글로라는 멀쩡한 그룹 CEO가 뭐 땜시 그 연구소까지 설립을 해가지고 한 10년 이상인가? 초자연적인 것들 현상을 연구한 적도 있거든요. 지금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런 지점을 봤었을 땐 여러분들도 상황을 뭔가 섹터별로 좀 나눠가지고 상황을 이렇게 이해한다면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는 이 지점은 이건 초자연적인 건지, 내지는 있을 법한 일인 건지, 내지는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건지, 이렇게 좀 섹터로 나눠서 균형감 있게. 균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만의 어떤 균형감으로. 단순히 지금 이 메시지에서 총체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탐험가나 리서처가 돼가지고 이 상황 자체를 여러분들만의 팩트로는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공감각적으로. 특히 다량의 실종 사건에 대해서, 다량의 증발한 사건에 대해서 초자연적으로
내지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으니 초자연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주류에서 얘기하듯이 알팔란체 그 산맥에서 일어나는 실종 증발 사건처럼 뭐 우리 시체를 못 찾, 이거 뭐 그냥 광신교도예요. 그냥 연쇄살인범이에요. FBI가 추적하고 있어요라고 치부할 문제보다는 더 비욘드에 뭐가 있는 것처럼 나오죠. 제가 지금 여기 이 지점을 쳐다봤을 때 들리는 얘기는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뻔히 보면서도 그냥 인정할 수가 없는 지점은 맞다는 거예요. 뻔히 보면서도. 이게 외계인이냐, 뭐 짐승이냐, 내지는 이것이 무슨 악령이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지점을 여러분들한테 도대체 그렇다면 애팔란치 산맥에서 증발한 사람들이든 내지는 크레바스 사이로 사라진 사람들, 도대체 그게 뭘로 추격해가지고 어떤 지점이 더 우리가 뻔히 보면서도 보려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러니까요. 1번. 증발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랜덤하죠. 막 봤을 때는요. 그게 한꺼번에 예를 들자면 그 애팔란치 산맥에서 등산객들이 뭐 예를 들어 550명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그날 당장에 사라진 게 아니라 랜덤하게 꾸준히 계속해서 사라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당 원인은 좀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제일 이 실종되신 분들이 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누가 덕을 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덕본다는 게 뭐 원인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됐다라고 조직폭력배들의 어떤 이런 얘기를 해드린 게 아니라 그 모든 케이스 중에 누가 덕보자고 한 건 있었겠죠. 원한이 있어서 뭐 이런 건 있었던들 큰 포션을 차지하는 거는 그들이 사라질 이유도 없고 어떻게 될 이유도 없는데 그렇다면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파헤쳐 볼 직도 한데 단순히 그냥 다 뭐 예를 들면 크레파스에 빠졌기 때문에 시체도 이제 못 찾고 그냥 사라진 케이스예요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겠죠. 내지는 정말로 숨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탐하는 자가 분명히 저기 탐하는 게 뭔가가 있는 것을 우리는 그냥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지를. 내지는 인간을 납치해서 필요한 어떤 존재가 있거나 어떤 제3의 인물이나 어떤 인물이라고 할게요. 인물이 있는데 그들의 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익히 그냥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 계속 얘기 들어볼까요? 이 얘기 정말 점점 파라노말로 가고 있네요. 이 지점 보려고 지금 꺼내들었는데 만약에라도 아까 말씀드린 데이비드 팔라이데스의 그 미싱 4원이나 미국 국립공원에서 증발하는 사건, 거기는 또 증발했다가 그냥 호련하게 몇 년 뒤에 다시 나타난다든가 어쨌든 나타나요. 그것도 기이한 사건이긴 한데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계속 증발한 사건인데 어쨌든 여기에 대한 공통 지점은 이게 굉장히 유의미하게 오늘따라 보여지네요. 이 지점은 우리 옆에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하고 같이 존재하고 있는 그 제3의 존재가 저지른다라고 제가 이렇게 살포시 어떤 논조를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리딩 통해서 알게 되는데 에너지를 이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이것만 보고 제3의 존재,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존재하는 제3의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가 탐하는 부분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주의 얘기 느껴지는 걸 봤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외계인으로 자꾸만 이 도시 괴담에 대해서 외계인설로 계속 지금 몰아붙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우주의 얘기죠, 이거. 그 지점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리딩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코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시괴담,
여러분들한테 트리거를 시키는 도시괴담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화음을 맞춰주는 도시괴담. 나는 저 정도는 내가 핸들링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도시괴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왜 알아보냐? 그냥 재밌으려고 알아보는 거고요. 여러분들 아드레날린 나오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읽어보는 리딩입니다. 아드레날린은 뭐 운동해가지고 힘들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공포스러워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지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볼까요? 그룹 2번 분들. 무엇에 트리거가 되는지. 일단 여러분들은 도시괴담 중에서 뭔가 강령술 같은 거 있잖아요. 블러디 메리 같은 거 있잖아요. 블러디 메리, 블러드 메리. 화장실에서 불 다 끄고 자정이 지났을 때 블러디 메리, 블러디 메리, 블러디 메리 3번 외치게 되면은 뿅 하고 뭐 초를 켜야 되나?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초를 켜게 되는지 안 켜게 되는지 뭘 봐야 될 텐데 화장실 불 끄고 있으면 하나도 안 보일 텐데 어쨌든 간에 거울을 통해서 내 뒤를 봤었을 때 블러디 메리가 피투성이가 된 어떤 여성분이 서 있다고. 비슷한 거 우리나라에도 도시괴담 있죠. 그런 어떤 강령술 같은 거. 어떻게 해가 인형을 어떻게 하냐 했는데 뭐 그건 우리나라라기보다는 일본 거라고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해보셨으리라는 생각은 들어요. 뭔가 이렇게 집구석에서 이렇게 할 만한 것들 있잖아요. 이건 편리하게 내가 집에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괜시리 뭐 밖에 나가서 뭐 예를 들자면 뭐랄까 뭐 폐가나 흉가에 가가지고 무엇을 봐야 하는 둥 뭐 그래서 내가 도시괴담을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둥 다 이렇게 폐허가 되는 어떤 마을이나 어쨌든 간에 그런 뭐 어쨌든 간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신단 말이죠. 할 법하다는 거죠. 제 말은 할 법하다. 안 하면 안 하는 거지만 하면 한다. 자, 어쨌든 간에 어떤 괴담이 여러분들한테는 화음에 딱 맞는지. 그러니까요, 집에서 할 만한, 그러니까 강령술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들지만요. 여러분들 이건 강령술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의 에너지로 봤을 때는 오토매틱 라이딩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자면 불 다 끈 채로 뭔가 심오하게 나의 그 뎁스를 느끼면서 펜을 들고 종이에 어떤 식으로 내가 이렇게 글씨, 어떤 메시지를 내가 써내려가는지. 물론 이게 매지컬 라이팅이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명상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오토매틱 라이팅은 불 딱 끄고 예를 들면 초 하나만 켜놓고 강용술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실제.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에너지가 나한테 전해주는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굉장히 해독하기는 어려울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냥 글씨가 아니라 이렇게 지렁이 굴러가듯이 내지는 그게 그냥 글리프, 상용 문자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러다 보면 내가 상용 문자를 모르면 해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에너지 자체가 문맹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한국말 한다든가 내지는 영어 한다든가 한다는 보장은 없죠. 하다 보면 그래서 매지컬 라이팅에서는 계속해서 그래서 뭔가 깃들이고 내 어떤 심오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끌어내린 상태에서 내려야 돼요. 물리면 안 되고 내린 상태에서 다시 끄집어냈었을 때 이렇게 정화가 그 안에서 일종의 프로세싱이 되면서 튀어나올 때 여러 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 소위 얘기하는 본인의 모어로 얘기는 해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상용 문자이기 때문에 해독을 가깝다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뭐 예를 들자면 삼각형이라든지 하이어글래픽이라고 그러죠. 우리 상용 문자, 이집트 상용 문자 같이 그런 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가지고 찻잎 리딩 하는 거 있죠. 제가 언젠가는 그 찻잎 리딩 하는 것도 해 드릴게요. 찻잎으로 길흉하복을 이렇게 점쳐보는 거겠죠. 이렇게 알아보는 거겠죠. 찻잎에 있는 어떤 것들도 그것도 같은 유형의 소위 얘기해서 강령술 중에서도 문자 형태로 내지는 어떤 메시지 형태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랍니다. 이 설명을 지금 왜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잘 맞아 떨어지는 어떤 예를 들면 신비롭고 요절복통한 도시괴담 같은 어떤 강령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나는 뭐 블러디베리든 뭐 내지는 뭐 인형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 뭐 이런 거 뭐 할 법하다. 겁먹지 아니하다. 내지는 관심이 있다.
반드시, 그러니까요. 뭔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강령술 중에서도 도시 괴담에 가까운 강령술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들 화음이 잘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봤을 때는요, 좀 주의도 하셔야 된다고 얘기는 해드릴게요. 소위 얘기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에너지에게서 내가 메시지를 받는 것처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있죠. 상형 문자식으로라도 내가 메시지를 받는 거 있잖아요. 뭐 부엉이를 그리든 뭐 돌아가신 할머니 이름인 것 같이도 보여지지만 한편으로는 뭐 호랑이 같이도 보여진다라고 했었을 때 많은 의미를 내가 이렇게 뭔가 획득할 수는 있겠죠. 끄집어낼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건 굉장히 이렇게 블러디 메리 같이 이렇게 직접적인 것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돼요. 조금은. 만약에 이렇게 실천에 옮기시겠다라고 하신다면 무엇을 획득하기 위해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제가 지금 봤었을 때는 그 지점도 많이 들려요. 무엇을 나한테 전해주는지가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꼭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어떤 에너지가 여러분들한테 나타나가지고 블러디 메리가 돼가지고 나타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나타난들. 어쨌든 계속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전해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자지러지게 놀랄 수도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공포 그 자체에 대해서 내지는 두려움 그 자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트라우마를 입을 수 있겠죠. 내 자신을 그냥 그 순간적으로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어릴 적에 하셨나요, 이거? 이런 유사한 것들? 소위 얘기하는 강령술 같은 도시 괴담에 붙어있는 강령술들? 도시 괴담에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소위 얘기하는 그 강령술 있죠. 각 나라에서 흘러서 우리나라까지 전해진, 내지는 우리들한테 전해진 그 강령술은 중간에 어떤 부분은 좀 빠져 있거나 누락되어 있는지라, 내지는 제가 그냥 더 간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정녕 그 에너지나 어떤 에너지 덩어리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해 주었던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해괴한 모습을 보여줬던, 내지는 뭐라고 속삭였던, 내지는 여러분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간에 그게 여러분들에게 딱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안심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뉴트럴하게 중성적으로 제가 언급해 드리는 거예요. 이미 다시 얘기는 나왔듯이. 근데 뭔가 혼연일체로 만들려고 하는 그 에너지,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불러들여가지고 그 에너지가 뭐 예를 들자면 몸뚱이를 찾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컨테이너죠. 이 바디가 지구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치를 누리기 위해서 갖고 태어나는 우리는 이게 컨테이너죠. 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어떤 과정을 여러분들이 또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상용 문자 얘기를 해드렸죠. 그 에너지가 의인화돼서 얘기해 드리자면 그들이 꼭 한국말을 하라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인간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여러분들의 의중이나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겠죠. 볼까요? 계속. 그래서 제가 더 앞질러서 더 얘기해 드리자면 이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하시는 거 조금 주의하시는 건 추천드려요. 그런 어떤 내용이 있다더라 라고. 이건 트랜스 상태로 어느 다른 포탈로 들어간다기보다는요, 어떤 지점에 있었을 때 그냥 불러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불러드리는 거죠. 나의 컨테이너로 들어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뭔가 이렇게 오퍼튜니티, 이렇게 기회 요소를 찾고 있는 에너지가, 아 내가 집구석 내가 찾았네, 마음을 담아줄 사람을 찾았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점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의 컨테이너, 이 담는 그릇이죠. 큰 물그릇 같이 큰 그릇인데 여러분들의 몸 자체가 의식과 지성이 함께 겸비된 어떤 이 몸 자체에 대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편안한 안식처 같은 데를 불러들일 수 있다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모두 아니고 모두 아니고 모두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나는 뭐 예를 들자면 저 비연되어 있는 어떤 메시지를 들을 수 없다, 뭐 그런 거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도체 문제예요. 전도체 발음도 안 되네요. 전도체 에너지의 파장을 받고 거기에 동화될 수 있냐 없냐 그 문제인 거예요.
하물며 이 점성술도 마찬가지. 이 점성술 중에서도 뭔가 에너지를 이렇게 채널링 한다든가 했었을 때도 내 에너지는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 에너지를 쪼그라뜨려 가지고 한쪽 구석에다가 치워놓고 잠시 잠깐, 예를 들면 집에 손님이 들어왔었을 때 또 뭐 집에 키우는 강아지들이나 뭐 부잡스러운 것들은 다 한쪽 방에다가 우르르 몰아 세워 놓을 수는 있겠죠. 손님들한테 번거로움을 줄 수 있다면. 내지는 손님들만의 시간인데, 귀빈이라서 손님들만의 시간에 내 사적인 것들까지 다 씻어가지고 보여줄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컴파트먼트를 나누는 거겠죠. 구분화시키는 거겠죠. 근데 그건 그런 문제에서 에너지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지언정, 이 지점은요, 어쩌면 전도체 문제는 거예요. 에너지 내지는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 문제라는 거예요. 나무는 전기가 안 통하죠. 하지만 물이나 예를 들자면 뭐 동물이나 다 전기 통하죠. 쇠나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봤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가 들리는 걸 봤을 때, 여러분 이 얘기를 봤을 때 코웃음 치릴 법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 조화로움을,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런 괴담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데이터베이스를 막 쌓기 시작하잖아요. 전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어떤 이런 소위 얘기하는 도시 괴담에 붙어 있는 어떤 강령술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게 된다면은 재미지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는 해드릴게요. 굉장히 재밌다고요. 묘미죠? 꼭 여러분들한테 타겟으로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으면 뭐 재밌을 수도 있겠죠. 내지는 거기에 뭐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한테는 약간의 그렇다기보다는 자기가 들어가서 담겨 있을 수 있는 물그릇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적합한 요소가 있는지라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그 강령술 중에서도 만약에 이미 뭐 어릴 적부터 하시는 걸 이렇게 관심이 있어 하셨던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오토매틱 라이팅에 더 적합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뭔가 불러드린다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메시지까지만 나한테 전해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그게 당신이 뭐 그 에너지의 원류가 고대의 원류라면 그 고대에서 전해주는 나한테 메시지가 무엇이 있는지, 그게 상형 문자로 전해주든, 대신 고대의 어떤 노르딕이라고 그러죠. 그 북반구 사람들이 썼던 언어든, 이제 사멸된 언어죠. 다 옛날에 그 바이킹들, 고대 바이킹들이 썼던 어떤 언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게 아즈텍 사람들이 썼던 상형 문자이든 간에 그것도 찾는 데 있었을 때는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재미짐을 가져다 주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다이렉트로 주는 메시지는 아닐지언정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함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뭐 방향성을 잡는 거나 내지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만약에 이 얘기가 자꾸만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오토매틱 라이딩을 하시기 시작하신다면 불 다 끄고, 말씀드렸죠? 제일 본인을 낮춘 상태에서 파장을 낮춰야 되겠죠. 파장이 들어와야 되니까. 파장을 낮춘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파장을 다시 끌어내기 시작하면 거기서 어떠한 조화로움으로 인해 가지고 받아들이거나 듣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글이나 종이 위에다가 써내려가거나 그려낼 수가 있는데, 이 지점이 여러분들이 갖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뭔가 원하는 지점 있죠. 여러분들이 능히 할 수 있는 지점이어야 되고요. 능히 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능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도움닫기를 해주는 건 맞아요. 블러디 메리보다는 이쪽이 여러분들한테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관심사에 가장 크게 충족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불을 켜고 다시 봤더니 코끼리가 그려져 있던들, 분명히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아내실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요. 제가 그 이상한 그 요지경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요, 소위 얘기해서 주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퍼블릭한 리딩에서는 얘기하는 것은 조금 꺼려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주제가 도시괴담이니까 한번 자유롭게 얘기를 해드려 봤습니다. 계속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 주제부터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넘어가 버렸네요. 그러니까요. 다른 어떤 것들. 지금 다시 이제 블러디 메리 쪽으로 올게요.
뭐 인연 같다 하든 뭐 어떤 강령술이든 도시괴담 관련한 여러분들 아는 사람인 것처럼 내지는 여러분들하고 인연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사람인 어떤 존재처럼 얘기해주지만 아무것도 없죠. 지금 보면 nothing. 아무것도 없이 뭔가 홀려놓는 것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미 얘기는 해드린 거예요. 오히려 오토매틱 라이딩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봄직하겠지만 이 주의사항을 알고 계신다면은 그닥 그렇게 여러분들이 동요된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재밌게 받아들이고 재미있는 시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행복감을 깨버리는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고요. 궁극에는. 당장에는 솔깃하게 얘기가 들릴지언정 어쩌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뭔가 가족의 원만함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는 마음에서 내지는 나의 행복감을 바라는 마음에서 내지는 가족이나 내지는 여러분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생활이겠죠. 사사로운 어떤 생활이 있잖아.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사로운 생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픽스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런 지점은 보여지진 않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방향성이 있겠죠. 내지는 자기가 그냥 가는 길이 있었겠죠. 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파고 들어왔을 수도 있죠. 그 에너지. 파고 들어왔을 때 그 자기가 가고 있을 때 하는 말을 그냥 던져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죠. 그러기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 뭐 그 의식의 세계로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든가 한다기보다는요. 잘못된 상황으로 오히려 상황을 더 끌어올려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참 지금 봤었을 때는요. 재밌네요. 그리고 이번 분들은 확실히 그 어떤 강형술 중에서 오토매틱 라이딩은 확실히 이 얘기도 해드릴게요. 뭔가 오래된 곳 있죠. 오래된 뭐 사찰일 수도 있고 오래된 곳이 우리나라엔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저택이나 뭐 이런 거는 오래될 법도 한데 오래 유지가 될 법도 한데 퍼블릭하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곳이 없는지라 근데 만약에도 그런 어떤 곳이 있다면 고택이나 이런 데서 오토매틱 라이딩 꼭 밤에 안 하셔도 되고요. 불 다 꺼놓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텐마루 같은 데서 앉아서 오토매틱 라이딩 무한한 집중력을 가지고 오토매틱 라이딩을 하신다면 그 고택이 그 지대가 움직이지 않고 변형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존된 까닭에 그 지대가 가져다주는 파장으로 여러분들이 듣는 어떤 메시지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전파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전도체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얘기 조금 더 들어볼까요? 근데 아까 이 지점 때문에 좀 궁금한데 어릴 적에 어떤 강령술 하셨나요? 별로 즐거운 기억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요. 무엇을? 혹시 그거 물어보셨나요? 봤을 때 나의 미래의 결혼 배우자의 얼굴, 뭐 배우자의 성씨. 저는 막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거 물어보셨으리라는 생각 들어요. 뭐 아니신 분들 같은 게 아니겠지만요. 상당수의 분들이 지금 그 지점, 그리고 내지는 나는 다 커서 내지는 성인이 되었을 때 내지는 뭐 내가 뭐 예를 들자면 농후해졌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떤 잘생김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떤 성씨의 사람을 만나서 어떤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이게 뭔가 과히 좋은 기억으로 기억하지는 못하셨나요? 이 지점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주변에 있는 에너지 자체가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정녕 그들이 진실을 얘기를 해줬던들 지금 봤었을 때는요. 그들이 원하는 어떤 걸 지점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원하는 지점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자기 컨테이너가 필요하다 보니까 자기 말을 잘 듣게 빠져서 계속 나한테 회귀시켜 줄지 그럼 여러분들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무응답이었다. 아무 반응이 없었고 오히려 그냥 공포스럽기만 했었다. 그 암흑이 공포스럽다라고 결론은 아무 얘기도 안 해준 거죠. 아무 얘기도 안 해줬다면 여러분들이 계속 하거나 내지는 자기 얘기를 들어줄 것 같아 보이진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내 얘기 들어줄 친구는 아닌 것 같아. 논리성이 강해가지고 내지는 공사다망 해가지고 나한테 자꾸만 회귀해가지고 친구하자라고 할 것 같아 보이진 않아. 라는 여러 가지 뭐 방향성이 있었겠죠. 의인화시켜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지점 다시 얘기해드릴까요? 공동묘지처럼 보여지네요. 굴이 느껴져요.
그 아라비아, 그 페르시안 그, 이거 뭐, 귀신이죠. 그게 느껴져요. 음,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룹 2번분들. 아셨죠? 그룹 2번들이 이 전도체 굉장히 파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이 그 심연에 깔려 있는 거죠. 심연. 그 심연, 어비시스라고 그러죠. 이 심연에 깔려 있었을 때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제가 지금 형이상적으로 얘기 드린 거예요. 그 심연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혼란 속에서의 어떤 식의 메시지나 음악 소리에서 흘러나오는 나의 심상을 자극하는 그 가사든 음률이든 리듬감이든 그런 지점을 본인들이 컴프리hen스, 해석할 수 있다는 본인 자아의 기술적인 타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죠. 반복적으로 얘기해드린 부분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도체. 이 음악과 같은 장르가 같다고 해서 본연의 각각의 음악이 주는 그 바이브레이션이 다르다는 거, 메시지가 다르거나 내지는 나한테 심상을 자극하는 지점이 다르다는 거 분명히 파악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데 그냥 흥겨워서 듣는 것 뿐인데. 지금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이 지점을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아요. 이게 어릴 적에 이게 강령생 뭐 하셨는데요? 뭔가, 이게 본인 뭐 주변 환경 있잖아요. 우리 집 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버지가 어쨌든.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매지컬 라이팅이 오히려 역으로 더 해석 가능하고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리딩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코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시 괴담, 여러분들한테 트리거가 되는 도시 괴담이든 화음이 맞는 도시 괴담 중에 딱 화음이 맞아 떨어지는 도시 괴담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한번 듣고 났더니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는다. 5살에 들었던 도시 괴담인데 아직도 생각이 나서 벌벌 떤다. 어쨌든 간에 화음이 맞는 도시 괴담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류의 도시 괴담이 여러분들한테는 딱 맞아 떨어지는지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볼까요? 그룹 3번 분들. 왜 알아보냐? 명절인데 어쨌든 간에 재미로 알아보는 거고요. 볼까요? 남들 다 아는 거, 그런 도시괴담인데 이 뜻은 지금 봤었을 때는 여러분들 지금 도시괴담이란 도시괴담은 다 섭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뭐 이런 류의 어떤 컨텐츠 자체에 대해서 샅샅이 즐겨찾게 놓고 본다.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봤었을 때 이제 성인이 된지라 음모론이나 예를 들면 음모론과 범죄 사이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음모론가 뭔가 미스테리물이거나 내지는 콜드 케이스일 수도 있겠죠. 콜드 케이스 분류인데 조금 더 일단 몬톡 프로젝트라고 그러나 MK 울트라 같은 그런 프로젝트. 실질적으로 MK 울트라는 실제 사건이 맞고요. 에너지적으로 봤었을 때도 미국 정부의 어떤 하위 조직에서 MK 울트라라고 운영하지는 않겠지만 몬톡 프로젝트인가 뭔가로 이름을 바꾸고 또 그 다음에 또 무엇인가 이름을 바꿨을지언정 계속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맞고요. 이건 첨언이고요. 재미로 드리는 첨언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방방곡곡에 미국 전역에서 왔다 갔다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띌래야 안 띌 수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요. 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 발치에서나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지점이 그냥 콜드 케이스, 그냥 미스테리, 연쇄살인범 뭐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조금 더 제가 봤었을 때는 풀리지 않는 사건 중에 좀 음모론에 좀 가까운
MK 울트라나 그런 프로젝트들처럼 계속 얘기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풀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단순한 도시 괴담에 대해서는 그렇게 흥미로워 하지는 않으세요. 정녕 어릴 적에 5살 때 들었던 도시괴담이 벌벌벌벌 떨리는 한이, 그때 당시에는 그랬을지언정. 이제는 지금 들어도 깨름직하긴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더 흥미진진하다고 생각하는 도시괴담은 MK 프로젝트처럼 조금은 좀 실마리를 풀릴 수 있는, 소명이나 내지는 해명이나 국회 청문회가 들어간다든가 내지는 거기에 인력을 더 보강을 한다면, 내지는 시스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잡아채려고 낚아채려고 한다면, 답을 알아내려고 한다면, 뭐 빅분 문제도 똑같은 걸 설인이라고 그러나요? 빅분 문제도 똑같을 수도 있겠죠. 빅분 문제도 어쩌면 지금 봤었을 땐 그건 어떤 조직에서 만들어낸 걸 수도 있고, 어쩌면 그걸 파라돌리아라고 그러나요?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자꾸만 눈, 코, 입을 찾으려고 하는 현상이 있죠. 그러니까 의인화시키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의도가. 인형이니까 눈, 코, 입 없을 수도 있지만 눈, 코, 입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또 역으로 그 파라돌리아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이렇게 얼굴 표정을 찾아내려고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먼 발치 이렇게 멀리 있는 어떤 산을 형상화시켜서 보는 것에 나아가서 눈, 코, 입을 찾으려고 한다든가, 눈, 코, 입이 있는 어떤 바위 덩어리를 보고 우리는 무슨 바위, 뭐 신섬, 선녀바위, 무슨 바위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든지, 인간의 어떤 성향이죠. 그러니까 설인들도 내지는 빅풋도 사람들이 무엇을 봤는데 눈, 코, 입처럼 보여지는 어떤 형상이기 때문에 설인일 것이다라고 하는, 뭔가 과학적으로 해명이나 소명이 가능할 법도 한, 우리 생애 내에 그 미스터리가 풀릴 법도 한 그런 가정이나 전제가 있을 법하다라고 생각하는 도시괴담을 더 좋아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봤었을 때는 어떤 도시괴담을 가져다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화음에 맞으려면 일단은 어떤 가정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사회나 인간 현상이나 내지는 우리가 해석할 법한, 과학적으로 논거를 나열할 수 있을 법한 것들을 더 좋아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음모론도 그럴 수도 있겠죠. 음모론이 초자연 현상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음모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이한 발상으로 인해서 내지는 알지 못하는 의도로 인해서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어쨌든 간에 총체가 있을 것이다, 뒷배경, 배우가 있을 것이다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어떤 괴담을 갖다 드려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동하지는 아니하세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라 하는 컨텐츠, 예를 들자면 그게 미스테리물이든 내지는 어떤 초자연 현상으로 극과 극으로 왔다 가는 컨텐츠이든 간에 중간지대의 어떤 지점은 반드시 이 지점이죠. 뭔가 해석이 가능할 법한, 그냥 맥락 없이 이런 상황이 있어요, 아이고 이런 요절복통한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쪽 측에서 뭐 예를 들면 컨텐츠를 제공한 사람이나 그 화제를 전해주는 사람, 그 뉴스를 전해주는 사람이 어쨌든 간에 마무리를 좀 지어놓는, 파라돌리아일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CIA가 그랬을 거예요 라고 하는. 그래서 뭘 얘기해 드리려고 그랬냐면, 그렇죠, 적극성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해봄직한,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법한 괴담을 좋아하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괴담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괴담의 원류, 뭐 오리진이 된다라는 얘기보다는 저는 위지보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위지보드로 일어나는 각종 사건들 있죠.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해봄직한, 그리고 그 위지보드가 직접적으로 전해주는 그 메시지 자체 있죠. 뭔가 상용 문자나 내지는 알 수 없는 빛과 소리의 메시지라기보다는요, 에너지죠. 에너지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실제로 그 에너지가 준비시켜 놓은 위자보드. 그러니까 일종의 오토매틱 라이팅이긴 한데 위자보드처럼 딱 떨어지는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게 정녕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같은 어떤 질문이나 답이 일지언정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위자보드 자체 내에서 생성시키고 준비해놓고 기다렸다는 듯이 주는 그 답. 헌데 그 위자보드를 핸들링 하는 데 있었을 때의 다양한 미스테리나 내지는 다양한 괴담들, 그 지점을 상당히 여러분들이 재밌어하고 중시하던가 내지는 두려워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음이 맞는 거겠죠. 실제로 두려워한다, 실제로
좋아가지고 소벽친다 이런 뜻보다는 화음이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자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룹 3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나는 그거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느껴져요. 어떤 수순에서라도 위자보드는 각 나라는 아니겠지만 또 이게 방방곡곡에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어떤 오토매틱 라이딩 내지는 매지컬 라이딩처럼 된 어떤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게 타로도 그런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타로는 어떤 소위 얘기하는 어떤 빛과 소리에 대해서 그 심상을 읽어내는 거고요. 이 도구는요. 예를 들자면 룬이나 노르딕 사람들이 사용했던 룬, 오딘이 자기 후손들한테 선물로 준 그 룬, 지혜를 위해서 선물로 주었다는 그 룬 자체는요. 실제 어떤 에너지의 방향을 나타내요. 어디에 있다, 저기에 있다, 동서남북. 뭐 시간과 나침판의 개념이 동서남북의 개념이 없었던 시기에는요, 고대 때는요, 어쩌면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 게 어떤 동쪽이냐 서쪽이냐라고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노르딕 사람들은 해석했을 수도 있겠죠. 그들의 어떤 편협한 어떤 지식을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들의 어떤 캐파시티, 생각의 캐파시티는 그건 어디 가면 있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이었기에 룬 자체는 어떤 방향성을 나타낸다. 그 방향성이 피지컬한 방향성이든 내지는 그 피지컬을 넘어서서 심상의 마음의 방향성이든 내지는 그게 어떤 정해놓은 방향성이든 거기 있다. 운명적으로 정해놓은 방향성이든 그 지점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위자보드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흥미 내지는 여러분들의 기계알이 마치 신묘알이랑 마치 이렇게 흥분하는 그런 어떤 지점이 느껴져요.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말레이시아인가 중국인가 말레이시아가 기인이 돼가지고 거기서 오리진이 돼가지고 중국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간 뭐 핀지 다 같은 종류의 위자보드 게임이겠죠. 내지는 놀이이겠죠. 그 지점을 여러분들이 믿지는 않고 거기에 뭔가 딱 떨어지는 어떤 메시지가 있진 않지만 분명히 그 안에 담긴 메시지 자체는 어쩌면 속임수나 예를 들자면 술수에 가까운 어떤 메시지. 이거를 한꺼풀 확 벗겨내면 분명히 그 메시지의 원류나 내지는 원천이나 내지는 의도를 알 수가 있겠건만 듣는 그 위자보드에 나왔던 그 메시지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길을 잃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느껴져요. 예를 들자면 위자보드에서 난 소녀예요. 넌 누구니라고 했을 때 난 소녀예요. 5살이에요. 라고 얘기했던들 이건 5살 소녀가 아니라 어쩌면 뭐 악마나 이쪽 세계로 들어오려고 하는 어떤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 어쨌든 좋지 않은 존재일 것이다 라고 그걸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계속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렇죠. 폴른 엔젤. 혼자 이렇게 낙오된 천사들 있죠. 소위 얘기해서 악마라고 그러죠. 그렇게 기독교관이나 내지는 아브라함 종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낙오된 어떤 천사일 것이다. 낙오된 외계인일 수도 있고요. 낙오된 크리에이터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낙오된 자가 이쪽 세계로 자꾸만 들어와야지만이 인간의 이 몸뚱아리죠. 컨테이너죠. 인간의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컨테이너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내지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이 지대로 들어올 수 있기에 자꾸만 문을 두들기는 지점이 위자보드 같은 어떤 매개체, 미디에이터일 것이다. 어떤 도구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도구를 통해서 뭐 이런 거 타로일 수도 있고요. 이게 타로는 심상을 보는 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고요. 심상과 공간을 나타내요. 형이상학적인 어떤 시공간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세계로 타고 들어오려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위자보드 핀지가 있던 내지는 일본에도 뭐가 있다라고 고대 때 그려놓은 일본 그림을 보면 위자보드는 아닌데 이렇게 비슷하게 뭔가 하고 있는 그 그림도 있어요. 메시지를 듣는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거는 도대체 그들이 경험했었던 것들이 사실인지 믿을 수 있는 건지 내지는 요즘은 그냥 카더라 통신이 아니죠. 그냥 바로 핸드폰 꺼내죠. 핸드폰 꺼내서 찍죠. 핸드폰 꺼내가지고 찍는 그 지점이
어쩌면 그 나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착시 현상이 아닐까. 내가 한번 해본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진짜 이게 악마인지, 데벨인지. 이 얘기는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위자보드를, 이거 위자보드 판매하는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위자보드 우리나라에 팔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구하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직구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다면 실제 여러분들의 에너지 때문에 뭔가 불러들이는 시공간은 있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거나 내지는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면서 위자보드 했는데 난리 났다더라 하는 게 정말인가 라고 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목도하시리라는 생각은 들어요. 함부로 다루시지 마시고요. 잘 생각해 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인스트럭션이나 뭐 무슨 뭐 설명서나 내지는 주의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잘 따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전개하려고 하는 거 있죠.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 내지는 위자보드를 여는 순간 제대로 다루지 않았을 때 불러들일 수 있는 악령이라고 해야 되나? 데빌이 있다고 그러죠. 그 데빌 자체가 조조라는 데빌이 이렇게 걸어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뭐 소녀의 탈을 쓰고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실 수는 있어요. 이 지점을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주의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위자보드 같은 경우에, 이건 왜 설명이 자꾸만 길어지지 모르겠는데, 플랜쳇 같은 경우는 유리컵, 그러니까 위스키 컵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소주컵 같은 거죠. 내지는 그냥 유리컵 만한, 칵테일 컵 만한 걸로 플랜쳇을 만들 수는 있고요. 또 위자보드 보드판 자체도 인터넷에서 보시면 이미지 파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스케치북에 그려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꼭 그렇게 기성 제품을 구매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더 뭔가 스피릿이 깃들여 있는 건 아니니까요. 내지는 에너지가 깃들여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다루는 사람에 따라서 이 문이 열린다라고 얘기는 들리죠. 다루는 사람에 따라서. 계속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요. 뭔가 점령, 장악,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좋아 보이지는 않죠. 지금 이 컨비네이션 자체가. 그러니까, 홀로 외로이 있는, 떠돌아다니는 어떤 존재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를 그러면 귀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원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래 보여지진 않아요. 원혼이라기보다는 그 자체, 그 존재 자체도 실제 자기의 자율권과 통제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지는 자기의 의지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내지는 자기의 목적성이 있어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존재가 있는 이게 기거하는 그 세계에서도 그 미지의 세계에서도 내지는 제3의 세계에서도 분명히 자기는 자기 할 만한 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직업이 있다라고 물어보신다면 직업이라고 하면 자기 목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원혼처럼 알 바 아닌 거 있죠. 뭐야 저거.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 내 다리 내놔라 이런 거는 이런 어떤 거라기보다는 분명히 본인만의 목적성과 의식이 있고 들어오려고 뭔가 노크를 했을 때 그 위자보드를 적절하게 다루지 않았을 때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지점 이쪽 지점으로 뿅 넘어가죠. 기다렸다는 듯이 상황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퍼제스드 된다라고 그러죠. 퍼제스드. 안에서 들어가서 살면서 장악해서 컨트롤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목적성을 이루어낸다라고. 그러니까 트랩인 거예요. 역으로 위자보드로 포탈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 트랩에 걸리는 거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위자보드는 제가 알기로는 하스브로가 카피라이트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한테 샀겠죠. 누구한테 만들어낸 사람. 그럼 그전에는 뭐 존재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인류가 디비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이걸 뭐 점성술이라고 통틀어서 점을 본다, 점괘를 본다라고 하는 디비네이션인데 그 디비네이션 월드 그 세계 안에서 누군가는 그런 식으로 매지컬 라이팅이나 오토매틱 라이팅과 비슷한 어떤 류의 도구는 만들어냈었겠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정리한 사람한테 저작권을 샀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스브로는 미국 장난감 왕부 회사죠.
그 회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혼자의 독점 소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이 설명 왜 해드리냐면요.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현재 지금 시중에 팔고 있는 기성 위자보드 같은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만들진 않은 이상에는 완구 회사가 만들고 있는 그 도구인 건 맞다는 거예요. 완구 회사가 만들고 있는. 수작업으로 누가 만들어서 팔지 않는 이상. 그래서 도시계담 얘기를 어떤 꼭 집은, 뭐 예를 들면 슬렌더맨 같이 콕 집은 어떤 도시계담이나 내지는 네 다리 내 나라라고 하는, 내지는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지하철에서 뛰어다닌다는, 다리가 없어서 거꾸로 팔로 뛰어다닌다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오히려 직접적인 툴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라고 하는 어떤 도시계담을 더 선호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그 지점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주의사항, 이것을 지금 세 번째 얘기해 드린 겁니다. 이 지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을 열면 진짜 문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핸들링 하실 때 주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지금 또 얘기가 들리는 게 무엇이 있냐면,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봤을 때. 이 지점. 제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것처럼 계속 리딩이 진행되는데,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인데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의식을.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그 존재 자체를 때려잡으려고 한다면 그 존재 자체가 꼭 여러분들이 악기라고만 치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내용도 그렇죠. 그냥 우리가 소위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 악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는 악기, 이런 수준은 아니에요. 좀 더 섬세하다고요. 좀이라고. 무슨 뜻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어쩌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양면성이 같은 양면성인지라 이쪽을 달래놓은들, 내지 이쪽을 설득시킨들, 이쪽이 설득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존재이기에. 간다고 그랬다가 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온다고 그랬다가 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소녀라고 했는데 그럼 그건 그냥 거짓말하는 건 아니더냐. 나도 그 정도는 지금 각오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얘기보다는 조금 더 형이 사학적으로는 저한테는 틀려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 자기한테 그 시공간 자체가 알맞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쪽 면도 보여줬다가 저쪽 면도 보여주는데 봤을 때 냉탕, 온탕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당하는 입장에서 내지는 그거를 매니징하는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는 있다고요. 그리고 좋은 의도에서 무엇인가를 얘기해 준다기보다는요. 접점을 만들어서 내가 트랜스 상태에서 그 접점으로 대화를 시작을 해서 대화가 되었던들 그들이 얘기해 주는 건 그들의 안락함, 그들의 목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얘기해 준다기보다는 이들의 목적성에 대해서 반의해서 다시 착한 천사죠. 나쁜 천사처럼 보여질 수도 있죠. 지금 이 리딩에서는요. 의도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탕발림처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점을 얘기해 드리면서 또 어떤 부분을 또 볼까요? 이 지점을 볼까요? 여러분들이 흥미진진하게 생각하는 뭔가 음모론 있죠. 뭐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흘러넘치는 음모론일 수도 있겠죠. 확인되지 않은 것들, 아직은 확인될 바 난망한 것들, 확인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확인 안 될 것 같아. 저 지점은 사회의 어떤 기가 막힌 요절복통의 이슈든 간에 그런 지점에 대해서도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사탕발림으로 자기가 좋은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쩌면 얘기해 줄 수는 있겠죠. 이걸 왜 꺼낸지 모르겠지만 이 얼굴 없는 자 그림 보이시나요? 어쩌면 자기가 얼굴을 갈아 끼울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여질지 원하는 바대로 보여지지 않은 있죠. 투명인간 같은. 하지만 우리는 투명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어떤 이 존재 자체를 우리는 의식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투명인 거지. 그리고 또 이 지점도 느껴져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부분이 느껴지면 아까도 얘기해드렸지. 나도 한번 음모론 한번 내가 직접 주물떡거려 보고 싶다. 음모론.
뭔가 음모론을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라 그 음모론에 대해서 어떤 핸들링하는, 괴담이 아니라 어떤 음모론 차원에서 내가 핸들링하고 싶다. 어쩌면 내가 논리적으로 내지는 현상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그 기묘한 생각에 힘입어가지고 아마도 위자보드가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화음에 맞는 도시괴담 아닐까. 이 도시괴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이 주의를 조금은 기울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딩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커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조화로운 도시괴담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왜 알아보냐? 재밌으려고 알아보는 거고요. 여러분들 어떤 도시괴담이 트리거가 되시는지, 내지는 화음이 잘 맞는지, 아 나한테 딱 맞는 도시괴담이야 라고 느껴 하시는지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왜 알아보냐라고 또 물어보신다면 재밌으려고, 우리가 공포스러운 지점이나 내지는 소름 돋는 지점, 내지는 은근히 자극되는 지점 때문에 아드레날린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라도 아드레날린 생성시키기 위해서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그룹 4번 분들. 그룹 4번 분들 은근히 따지고 드는 게 느껴져서 약간은 불편하고요. 볼까요? 그룹 4번 분들. 아니, 따지기 위해서 따지고 드시는 거 있잖아요. 따지기 위해서 따지고 드는 거 있죠. 그게 전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무슨 뜻인지 아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어쨌든 간에 리딩 시작할까요? 그렇죠. 이런 지점을 봤었을 때 여러분들 뭐 라이오로나 뭐 이런 도시괴담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곡하는 여성이라고 그러나요? 그 남미 지역에 일파만파 퍼져 있는 진짜로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 라유로나를 보는 순간, 보고 난 이후에 3년 동안, 10년 동안 불운이 겹쳐서 악재였다라고, 악재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라유로나라는, 옛날 뭐 식민지 시대 있잖아요. 옛날에 남미에서 현대 모던 국가는 현재 국가 상태가 식민지 시대를 거친 국가 상태이기 때문에 식민지 시대에 얽힌 곡절, 기가 막히는 곡절이 담긴 그런 전설이 왜 없겠습니까? 그 남미도. 어쨌든 이 곡하는 여성인데 자기 아이들을 다 물에 빠뜨려서 죽이고 난 다음에 그 한 자체로 내지는 순간 어쨌든 간에 그 전설 내용은 그 여성 자체는 질투심에 못 이겨서 남편이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하는 바람에 그 질투심과 분노겠죠. 그걸로 인해서 자식들을 다 죽음으로 몰고 가고 그 상황을 목도한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도 혼미한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그 원흉 자체가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나돌아다닌다는. 그래서 그 라요로나라는 그 곡하는 여성을 보는 순간 악재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어쨌든 간에 지금도 도시괴담처럼 거기서 돌고 있는 얘기인데 당연히 그런 지점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그런 지점을 지금 생각하시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얘기할 것이다. 내지는 뭐 네 다리나 나라, 내지는 뭐 무슨 지하철을 탔는데, 내지는 버스를 탔는데, 막차를 탔는데 알고 봤더니 뭐 다리 없는 귀신이었더라.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건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그것은 도시괴담이고 그런 어떤 허무맹랑한 얘기들은 도시괴담일 것이고 아닌 것을 왜 제가 지금 따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성격 때문에 그런 것 같이 느껴져요. 아니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들은 도시괴담이고, 예를 들자면 뭔가 누군가가 증발한 사건이나 사라진 사건 내지는 죽음을 당했거나 뭐 어쨌든 간에 희생을 당한 사건 자체는 그건 이제 범죄일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섹터를 이렇게 나눠놓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중간 지대에서 알 뜻이 없는 것들이 괴담이겠죠. 알 바 아니야. 내지는 알 뜻이 없는, 내지는 뭔지 모르겠는, 내지는 어디서 튀어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는 그런 괴담은 여러분들한테 절대 트리거는 되지는 않고요. 출처를 알 수 없는 거 있죠. 흡사, 저건 재패니즈 필이 나는데, 스멜이 나는데, 내지는 저건 동남아시아 스멜이 나는데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도 기가 막히게 잘 분석해 내시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이 인디케이션을 봤었을 때는 라요로나 같이 뭔가 그런 곡절이 원흉, 뭐 예를 들자면 뭐 여우꼴,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그런 얘기들. 근데 저한테는 지금 다른 이중적인 어떤 하모니, 멜로디가 들려요. 다른 이중적인 것들 있죠.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괴담인 거예요. 그 현상이 뭔지를 모르겠다 보니까 목도한 부분만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목도된 것만. 거기 있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것들 있죠. 넌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왜 네가 여기 왜 있어? 라는. 그거 이제 굉장히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인데, 예를 들면 뭐 범죄자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걸 봤을 때는 죽으라고 있으려고 하죠. 거기. 그 자리에. 그러니까 어떤 장소이고 거기서 펼치는 행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각을 우리가 이렇게 목도만 하다 보니까 왜 하는지 모르다 보니 그게 일종의 괴담처럼 내지는 음모론처럼 그렇죠. 죽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죽으라고 뭔가 어떤 존재나 제3의 인물이나 인간이 어떻게 죽으라고 한다기보다는 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뭔가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들이겠죠. 그러니까 약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파괴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터전이라면 어떤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든지 내지는 왜 하는지 모르겠네. 정말로. 도대체. 그러니까 뭔가 무법자들로 기인돼 가지고 만들어진 흉폭한 어떤 괴담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봤었을 때는 뭔지 몰라요. 뭔지를. 불안감만 있게 만들어 놓는, 형성시키는. 왜 하는지를 모르니까 더 불안하겠죠. 원하는 게 있으면 줘버리고 보내버릴 텐데. 그러니까 지금 봤었을 때는 희생자들은 내지는 어떤 희생자겠죠. 뭐 관객일 수도 있겠지만 희생자겠죠. 희생자들을 느꼈을 땐 그런 상황인 거죠. 절대적인 어떤 힘을 갖춘 어떤 존재인 거예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저는 스킨워커 렌치가 지금 이 수순에서 계속 들려요. 들리기도 하고 이 지점을 봤었을 땐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숨겨져 있어서 그 안에서 뭔가 요절복통하게 폐쇄적인 공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동굴 안. 예를 들자면 스쿠버 다이빙을 갔었는데 내지는 뭐 동굴을 탐험을 하러 갔는데 동굴이 좁아졌다든가 입구가 좁아져가지고 어떻게 됐다든가 뭐 예를 들자면 시추선 안에서 실로라고 그러나요? 그 실로 그 구멍이죠. 구멍 안으로 들어갔다 빨려 들어간 사건 뭐 알 수 없이 계속 빨려 들어간다든지 내지는 남극인가 북극인가 어딘가 갔더니 구멍이 뚫려 있는데 거기로 빠져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온다든지 뭐 그런 어떤 괴담들 있잖아요. 음모론 같지만 괴담에 가까운 거죠. 그게 음모론이라기에는 그럴 법한 사정은 없는 거죠. 사정. 그럴 법한 사정 있잖아. 그럴 법도 해. 정부가 그럴 법도 해. 정부가 그렇게 그런 부분을 알아내려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 하는 어떤 예를 들자면 원인 제공자든 내지는 거기에 대한 뭐 리워드라고 그러죠. 뭔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모호하면 우리는 그냥 그걸 이제 소위 얘기해서 또 괴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건 음모론과 괴담의 차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어쩌면 여러분들 이런 그 중간 지대가 이렇게 모호한 거를 싫어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스킨워커 렌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어떤 존재는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이 지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스킨워커 렌치는 아까 그룹 1번 분들 리딩할 때 아주 잠깐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고 많은 예를 앞전 리딩에서 많고 많은 예가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들 리딩에서는 스킨워커 렌치라는 게 이 지점에서 아까부터 지금 계속 맥락을 닿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스킨워커 렌치에 대해서. 영화로도 아마 여러 번 만들어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묘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농장인데 그 농장, 유타에 있는 농장입니다. 이 농장이 기묘한 이 초자연적인 현상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거기가. UFO 나오고 거기에 뭐 cattle mutilation이라고
가축들이 도륙당하는, 내지는 그 외과 수술처럼 도륙이 당해져 있는, 내지는 피가 싹 사라진 채 도륙당해진. 근데 가축, 뭐, 미스테리 중에 기한 도용을 만들어 놓고 뭔가 메시지를 전한다고. 그게 콘필드 사인이니까 그거 뭐라고 얘기하는지 전 몰라요. 어쨌든 그런 게 있죠. 이게 유럽 지역에서는 종종 나타나죠. 그런 것처럼 이 스킨워커는 이게 초자연 현상들이 뭐 UFO부터 외과 수술한 것처럼 가축이 피만 사라진 채 도륙당해 있는 그런 사체를 발견한다든지, 내지는 물건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다든지, 자기가 사용하는 트랙터가 나무 위에 걸려 있지를 않나, 트랙터를 나무 위에 걸어 놓는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겠죠. 나무가 버텨주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런 지점이 여러분들하고 상당히 그걸 파헤쳐 나가는 부분에 있었을 때 상당히 맞닿아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얼마나 뭐 맥락 없는 어떤 괴소문이냐, 그냥 뭔가 이렇게 관광지로 만들려고 소문낸 거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 로버트 비글로우라고 비행기 만드는 회사, 제트 비행기 만드는 회사 회장님이 그 스킨워커 렌치를 구매하셔가지고 별로 비싼 값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스킨워커 렌치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연구소까지 차려서 초자연적인 현상에 연구를 했었던, 6년 정도인가 10년 정도인가를 연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나사 과학자부터 총출동해가지고 고용해서 자기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뭐 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돈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양반 본인 스스로는 그런 건 아니고 자기 사비로, 자기 호기심으로 시작한 연구였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연구 결과가 발표는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어쨌든 그 양반도 그 농장의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궁금해서 본인 스스로가 뛰어들었을 정도로 요지경 같은 장소인 건 맞아요. 단지 그냥 그 밀밭에다가 간밤에 외계인들이 그려놓고 갔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설명이 그냥 부족한 그런 현상보다는 어쩌면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이어 울프가 나오고, 방탄 다이어 울프죠. 총을 맞아도 죽지를 않는다고 하죠. 그 다이어 울프 자체가. 그러니까 아주 큰 개가 나타나는데, 눈은 오렌지색이라고 그러나 빨간색이라고 그러나 눈에 성광을 달고 나타나는데, 총을 맞아도 절대 죽지 않는다는. 그래서 그룹 사원분들이 그 지점에 대해서 어쩌면 괴담이라고 치부한다기보다는 이 자연 현상에 대해서 나는 그 존재가 뭔지는 일단은, 원하는 게 뭔지 알아본다면, 이게 오히려 내 집같이 느껴진다. 오히려 나는 충만하리라. 지금 근데 여러분들 리딩하면서 이 스킨워커 렌치의 맥락으로 얘기가 자꾸만 들리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룹 사모분들 중에 스킨워커 렌치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나요? 그러지 않은 이상 이 지점이 얘기가 나올 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왜냐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방향성을 좀 타야 되겠죠. 그러니까 UFO 문제인 건지, 여기 자기장 문제인 건지, 내지는 정말로 말 그대로 그 농장 이름처럼 스킨워커, 미국 원주민 나바오의 샤먼이 살려 올렸다는 스킨워커처럼 이 농장 자체도 정말로 등골이 오싹할 만큼 죽음만 탐하는 어떤 존재가 거기 있는 건지. 그 스킨워커가 나바오, 그 옛날에 미국 식민지 시대 때 그 땅을 뺏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만 명이 되는 나바오 원주민들을, 백인들, 그냥 코케이션이라고 그럴게요. 그 코케이션, 그 점령자겠죠. 코케이션이 이주를 시켰는데 그냥 대책 없이 그냥 이주를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걸어서 도보로.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뭐 휴게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식당이 있는 건 아니었겠죠. 그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그 이주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아무것도 또 제공해주지도 않고, 뭐 신발이든 내지는 음식이든 제공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나바오 원주민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뭐 소위 얘기해서 죽으라고 그 죽음의 행로를 시작을 한 걸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다 죽고 그냥 땅은 우리 거 되겠지라고.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 중에 샤먼, 원로가 있겠죠. 샤먼이 어쨌든 간에 그 지역에 있는 에너지를 힘입어가지고 끌어내서 다시 복원시킨 거죠. 다시 되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두고두고 그 후손들, 그 백인들의 후손들에게 저주를 내려다오라고. 그렇게 해서 살려낸 거죠. 그 에너지를 의인화시켜가지고 살려낸 거죠. 사지. 두 팔과 두 다리가 있게 스킨워커로. 그러니까 가죽만 인간처럼 보여지는 거지. 그리고 걸어 다니는. 그래서
이 스킨워크가 어쨌든 미미킹도 상당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인간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듣는 그 희생자들 내지는 그걸 목도한 사람이 익히 알고 있을 법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홀려서 가까이 오게 만든다고 하죠. 또한 뭐 스킨워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제 이게 팩트는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스킨워커의 에너지는 분명히 있는 건 맞고요. 미국 전역에 원주민들은 퍼져 살아 있었었고, 또 원주민들은 퍼져 살고 있다 보니 당연히 거기에는 묘지가 있겠죠. 그들의 아끼는 사람들, 식구가 죽었을 때 보내주는 어떤 지대도 있었겠죠. 자기 집 옆에다가 매장을 하진 않을 거니까요. 어떤 중간 지점인데 거기 그러니까 자기장이 몰려있는 지대라서 인간들이 살기 적합하지 않다라고 어떻게 용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기장에 몰려있는 그 지대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매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긴 자기장에 엉켜있는 레인라인이 흐르는 건지라, 뭐 소위 얘기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레인라인 뭐냐라고 했을 때 수맥은 아닌데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죽은 자는 어쨌든 간에 안식을 찾을 수 있게 봉인이 되는 건 맞죠. 예를 들면 죽은 자가 다시 나온다든가 걸어 나온다든가, 내지는 죽은 자가 안식을 하지 못하고 체념하지 아니하고 계속 떠돈다든가 그렇지 아니하고 그 자기장 그물에 갇혀서 영원한 안식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지대 자체를 곳곳에 레인라인이 흐르는, 내지는 자기장이 얽혀있는 그 지역에는 매장 장소로만 사용했고, 당연히 온 지역에 퍼져 살고 있었던 미국 원주민들인지라 당연히 매장 장소는 곳곳에 있겠죠. 근데 그 곳곳에 있는 것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목장이든, 예를 들자면 집이든 아파트 단지든 학교든 지었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는 맞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그 나바오 샤먼이 살아나라고, 일어나라고 강령을 했기 때문에. 이 설명을 지금 왜 해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스킨워커 렌치가 단순히 그냥 예를 들자면 대중 미디어가 내지는 주류 미디어가 다루는 소재처럼 요깃거리 있잖아요. 금방 먹어 치우는, 후루룩 먹는 어떤 요깃거리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 종합 세트, 이 과학과 내지는 음양의 조화가 이루는 이 종합 선물 세트를 왜 간과하시나요? 여러분들 실제로 봤었을 때,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걸 설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의 그 따지고 드는 성격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설득하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나 봅니다. 봤을 때는요. 이게 왜 뭐든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그냥 삼라만상이 엄청나게 이렇게, 우리 그런 태가들이나 흉가들 있죠. 물론 그런 지점도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난 코드가 맞는 괴담처럼 느껴져요. 들어갔어요. 근데 그 에너지 자체가 너무나도 엄습해오는지라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장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스킨워커 렌치는 가장 좋은 예이고,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흥미롭게 느껴하는 건 어떤 장소가 주는 불운이에요. 불운은 아닌데 불운은 아닌데 뭐라 그러지? 어떤 장소가 주는? 예를 들자면 어떤 가문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뿔뿔이 흩어지고 싹 사라진 케이스. 그래서 흉가가 된. 거기 뭐가 있을 거야. 예를 들면 거울 같은 거겠죠. 거울. 이제 고스트의 원형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안이나 아라빅 굴이라고도 하고 고울이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표현 방법은 수만 가지예요. 왜냐면 나라마다 약간 비슷하게 차입해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했으니까, 고스트로도 가고 굴로도 가고, 나중에는 그게 진으로도 가고, 나중에 그래서 알라딘의 지니로도 되고, 같은 G랑 J랑 얘네들이 발음이 같아서 그래요. 어쨌든 간에 왜 굴이 진이로 갔냐라고 했었을 때, 진으로 갔냐고 했었을 때, 그럴 수 있겠죠. 뭐 스페니쉬 같이.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굴이나, 그러니까 이 장소가 어떤 흉폭한 에너지 내지는 마력이 있길래, 내지는 어떤 그러니까 행복감을 쭉 빨아당기는 거 있잖아요. 거기가 들어가기 시작했었을 때는, 내가 어떤 집에 갔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쭉 기운이 빨리는, 내지는 모든 행복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내지는 어떤 생명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에너지, 그런 장소들. 상당히 제가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킨워커 렌치나 뭐 우리가 가볼 수는 없죠.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렇다면 당장에 우리가 생각할 때 주변에서 일어나는 괴담들 있잖아요. 항상 들어가면은 망에서 나온다는 식당. 내지는 뭐가 튀어나온다라고 귀신 나온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들은 뭐 귀신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할 지언정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왜 거기에 있는 것들은 다 곡절이 생겨가지고 나와버리는지 근데 곡절이 있어서 산산조각 나버리는지 왜 모든 행복감은 거기 들어가는 순간 마른 장미처럼 바짝 말라버리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이 괴담 부분의 코드가 상당히 맞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미스를 풀어야 되겠죠. 스킨워커 렌치나 스킨워커에 대해서는 실컷 얘기했으니까 얘기가 지금 계속 길어졌네요. 한참 설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지점 때문에 레인 라인이나 이런 얘기가 들렸던 것 같이 느껴져요. 여러분들한테 큰 힌트가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레인 라인은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흡사 그냥 이게 핏줄처럼 막 엉켜서 이렇게 뭔가 일견 봤었을 때는 랜덤으로 이 자기장처럼 같이 흐르고 있는 이 지표면을 흐르고 있는 에너지 라인이에요. 근데 뭔가 지도가 있다던가 내지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던가 내지는 우리 집 근처에는 레인 라인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오로지 그냥 에너지로 느껴봐야 되는 건 맞아요. 에너지로. 명상을 한 상태에서 캄한 상태에서 최대한 캄한 상태에서 알아낼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요. 내지는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 때문에 알아낼 수도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아메리카노 원주민들도 그런 식으로 레인라인이 어떤 지점에서는 굉장히 거칠게 흐르고 있고 거기는 인간이 살 데가 못 된다라고 알았던 것처럼은 보여져요. 그것도 모르는 백인들이 그 위에다 집 짓고 있다 보니까 난리가 난 것 뿐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지점을 생각을 하신다면 이 맥락이 생각보다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어내시기가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뭔가 강령술을 한다든가 내지는 엑소시즘을 해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어떤 폐허가 된 내지는 흉가가 된 내지는 어떤 곡절이 있어가지고 망가지고 폐허가 된 어떤 장소가 있다면요. 내지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다면 괴담으로 아휴 너 어디서 만들어내긴 얘기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수순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반드시 이 수순을 생각을 하신다면 어쩌면 이 뭔가 오해나 내지는 우리가 잘못 어프로치를 하는 바람에 문제를 풀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을 우리가 풀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결론도 과학적인 근거, 소위 얘기해서 과학적인 근거, 여러분들의 그 따지고 드는 어떤 성격적인 특질로 이렇게 호기심 어린 거죠. 호기심으로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는 아니지만 따스하게 온기로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주변에 흉가나 내지는 폐가나 내지는 뭔가 곡절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망해서 나온 데 있잖아요. 왜 동네에 꼭 하나 그런 데 있죠. 뭔가 거긴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도 뭔가 문제 말썽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지점을 얘기해드리면서 얘기가 왜 이렇게 길어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이 지점 볼까요? 스킨워커 렌치 얘기 나왔으니까 이 지점 이게 뭔지 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골탕을 먹이는지 그래가지고 집값 다 떨어뜨려 놓고 땅값 다 떨어뜨려 놨는지 그러니까 그 로버트 비글로 CEO 로버트 비글로가 구매한 사람 있잖아요. 그 구매한 전주인 그 전주인의 전주인이 팔 때 아주 저렴한 가격에 너무너무 큰 농지인데도 저렴한 가격에 샀다는 건 맞거든요. 블랙캣이네요. 의미심장하죠. 전 블랙캣 뭐 이게 안 좋은 의미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블랙캣이 그냥 검정색이죠. 검정색 강아지는 뭐 또 그러면은 불운이 아니라 기운이 뭐 길조고 뭐 이럴 수는 없겠죠. 어쨌든 근데 저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건 또 무슨 뜻이래. 이거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푸시를 하고 있었잖아요. 한번 그게 어쩌면 레인라인처럼 이렇게 해결 가능하고 단순 논리로 이게 정말로 샤머니 막 일어나라 하고 살아나라 해가지고 그냥 백인들 다 힘들게 해라. 이렇게 해석할 법한 것보다는 그 안에 맥락이 레인라인처럼 픽스를 조금은 시킬 수 있다는 거. 픽스를 시킬 수는 없겠지만 레인라인을 뭔가 피해가거나 내지는 방향을 틀어가지고 내지는 기울여놔가지고 우리가 정상으로 만들어 놓을 수는 있다는 저한테는 소리는 들려요. 뭐 스킨워커 렌치가 그렇게 농장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보다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내가 여러분들이 들었던 어떤 폐가나 흉가나 뭔가 문제거리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요. 왜 그러냐면 그 문제를 푼 사람은 당연히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상황을 얻을 것이라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문제가 있는 흉가인데 내가 그걸 해결을 했어. 예를 들자면 내가 구매를 해서 그 문제를 픽스를 해버린다면 난 어쨌든 간에 부동산 부자가 되는 건 사실이겠죠. 어쨌든 그런 지점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리딩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커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5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트리거가 되는 내지는 화음에 맞는 도시괴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도시괴담이 뭐 화음이 맞을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나한테 딱 들어맞는 도시괴담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어떤 도시괴담을 딱 들은 순간 여러분들한테 트리거가 되는 그 지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이고 어떤 도시 괴담인지도 얘기가 나온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그리고 5번 분들 어떤 도시 괴담인지 왜 이렇게 물이 느껴지나요? 물? 태풍인가? 조난인가? 도시 괴담 아니죠 그거는. 서바이벌, 생존에 관련한 어떤 일종의 뭐랄까 궁극의 인간의 불굴의 의지. 왜냐면 갑자기 또 이 얘기는 또 왜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5번을 성격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카메라맨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재밌어지는데 카메라맨은 절대로 죽지 않죠. 뭐 죽지 않았으니 우리가 영상을 보고 있는 거겠죠.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볼까요? 이 카드가 그런 지점을 나타내는 카드는 아닌데 범죄도 느껴져요. 범죄. 괴담 안에는 반드시 또 범죄도 들어가죠. 누굴까? 뭐냐?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봤었을 때는 범죄 괴담도 뭐 예를 들면 뭐 외계인이 와서 뭐 죽인 것 같다 뭐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증발했니 뭐 예를 들면 무슨 트라이앵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괴담보다는 어떤 지역에 가면 거기선 꼭 자동차 사고 난다. 뭐 그런 거보다는 제가 봤었을 때는 분명히 모든 심경적인 것이나 이런 정황도를 봤었을 때는 인간이 했을 법하다라고 생각하는 지점 있죠. 내지는 인간이 했다라고 가정이 되는. 그렇지만 미스테리어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괴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괴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요. 내지는 어떤 극한 상황일 수도 있겠죠.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그러니까요. 뭔가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들인 거예요. 뭔가. 연쇄살인범 같이 그런 거겠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더 방대한 것처럼 보여져요. 뭔가 한 명이 계속 뭐 이러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추적을 한 그런 도시 괴담, 내지는 맞닥뜨리는 도시 괴담이라기보다는 좀 더 방만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소위 얘기해서 이렇게 트라이앵글, 버뮤다 트라이앵글, 뭘 알라스칸 트라이앵글, 또 무슨 트라이앵글 보면 뭐 있던데 또. 그러니까 뭐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그 지역이 그 지역이나 방만하다 보니까 지역이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지역이 그렇게 뭔가 반복적으로 무엇인가를 문제를 일으키나. 레이크 레니스턴가 레니언가 하는 레니스턴은 뭐 그 무슨 왕좌의 게임에 나오는 가문 이름이죠. 어쨌든 간에 그거 말고 레니언가 그 시인 이름 따가지고 만들어낸 인공 저수지인가 호수인가 있어요. 미국 조지아주에.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 그 인공적으로 우리가 왜 뭐라 그러죠? 이렇게 관계 시설을 만들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지형적으로 댐을 만들다 보면 마을이 이렇게 수장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라니언가 레니언가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라니언가 레이크 라니어 그 지역이 굉장히 이렇게 방대한 그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을은 작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지형 자체가 굉장히 컸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협곡처럼. 근데 거기에 이제 관계 시설을 뭐 수방 시설이든 내지는 뭐 홍수 시설이든 무슨 시설을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그 마을을 수장을 시켰는데 제가 알기로는 뭔가 다 대피시키지 아니하고 내지는 다 이전이나 이관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군대가 와가지고 그냥 물 틀어놓고 내지는 물 흐르게 만들어가지고 완전 마을이 수장되어 버리는. 그래서 그 호수 자체가 인공적으로 만든 호수인데 알기로는 지금 몇십 년밖에 안 된 그 호수에서 사람이 뭐 700명인가 800명인가 의문사 초자연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초자연적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게 진짜 초자연적인 것인지 최근에 그런 어떤 얘기도 나왔었죠. 몇 년 전인가? 재난이나 구조 관련한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이 소위 얘기해가지고 실종되거나 사라졌다라고 하는 사람들 혹시나 그 마을의 호수나 저수지나 바닷가에 그냥 빠져가지고 파도같이 사라졌다면 혹시라도 수장되어 있는 채 발견 못돼서 실종 상태로 남겨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가정하에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비영리 단체처럼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한 단체처럼 자기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실종됐다 내지는 사라진 사람을 혹시라도 차와 함께 사라졌다면 차가 시신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까닭에 주변에 있는 큰 저수지 과히 이렇게 엄두도 내지 못하는 서칭하기가 엄두도 내지 못하는 민간이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서 도저히 그 유족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을 할 수가 없기에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비용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실종자들을 찾아주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뭐 어쨌든 간에 실종자를 찾든 내지는 초자연 현상 제가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레이크 레니얼드 같이 뭔가 초자연 현상으로 뭔가 증발해버리는 근데 어떤 식으로 거기가 증발했다라고 그 살아남은 사람들 생존자들 700명 이외에 생존자들 꽤 있는데 그 생존자들이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물 밑에서 자기를 잡아당겼다고. 수면 밑에서. 아마도 그 수장되었던 마을의 어떤 원혼이 자기를 이렇게 끌어당긴 것 같다고. 물 밑으로. 물 밑으로 끌어당겨. 수중으로 내가 익사하도록. 그런 어떤 괴담이 있어요. 그 호수에. 근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 나라마다 어느 나라이나 어느 지역이나 그럴 만한 전설이나 도시 괴담은 있죠. 그 호수에서 수영하면 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뭐 금음날 뭐 내지는 해가 뜨지 않는 날 뭐 내지는 홍수가 난 다음 날 수영하면 죽는다더라 내지는 사라진다더라 시신도 못 찾는다더라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진짜로 초자연적인 건지 도대체 수면 밑에서 누군가가 어떤 존재가 내지는 어떤 괴력이 잡아당겼다면 수영하는 사람들을 잡아당겨가지고 시신도 못 차게 만들었다면 왜 그랬는지 그런 지역이 만약에 있다면 내지는 증발하거나 사라졌거나 꺼려 할 법도 한데 거기서 또 다들 왜 수영은 하는지 무슨 존재인지 그 힘은 도대체 무슨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뭔가 괴물이나 예를 들자면 미지 그쪽으로 가지는 않으세요. 지금 보니까. 거기에 간다기보다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가 여러분들은 굉장히 두렵고도 궁금한 거예요. 두렵고도. 저한테는 두려운 느낌이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희열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굉장히 호기심. 호기심 만빵이야. 어머 궁금해라. 그래서 제가 물이 느껴졌던 것처럼 느껴지고요. 자, 이 얘기는 해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트라이앵글처럼요. 버뮤다 트라이앵글처럼 뭔가 괴력이 끌어당기는데 뭔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마그네틱 필드라기다가 자기장이죠. 자기장이든 어떤 역할을 하거나 내지는 물 자체 이온 그 자체가 뭔가를 힘의 전도체로 인해 가지고 괴력을 만들어내든
그래서 인간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괴력을 만들어내든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든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에너지 자체는 어떤 우주에서 온 에너지는 아니기에 인간이 해석하지 아니할 수 없는 에너지는 아니기에 분명히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짜릿하거나 내지는 그게 불편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궁금하면서도. 그리고 또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도시 괴담을 들었건 지금 익히 알고 계시던 간에 그런 물과 관련한 기이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지역을 그런 괴담을 알고 계시던 간에 안 알고 계시던 간에 앞으로 알아내시던 간에 본인한테 어떤 아드레날린 트리거가 된다고 하니 알아내시든 간에 거긴 뭐가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어떤 우연의 일치로 운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레이크 라니어일 수도 있겠죠. 라니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다른 어떤 지역 뭐 어디 갔더니 뭐 이런 호수에 뭐 이런 전설이 있다더라라고 했었을 때 내지는 최근 들어가지고 뭐 수십 명이 어떻게 되었다더라. 내지는 뭐 폭풍이 지나가고 태풍이 지나갔었는데 어떻게 되었다더라. 뭐 그게 바닷가 어떤 곳이나 해안선일 수도 있겠죠. 뭐든 간에. 그 범죄든 뭐든 간에 어쨌든 간에 뭔가 좋은 느낌은 안 들어요. 제가 그냥 일단은 이 얘기를 몰아야 되니까 레이크 라니어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레이크 라니어조차도 지금 봤었을 때는요. 뭔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뭔가 의도된 어떤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어쨌든 거기에 물을 채운 건 잘못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 지역에. 물을 왜 채웠냐고요. 왜냐면 물도 어쨌든 간에 전도체인지라 이게 어쨌든 전기가 통하죠. 전도체인지라 물조차도요. 안 통한다고 얘기 못하죠.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비 오는 날 우리 조심해야 되겠죠. 뭐 전봇대나 이런 거 지나갈 때 그런 것처럼 내지는 이렇게 뭐 에어컨 실외기 이런 데 지나갈 때 주의해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근데 뭔가 그 에너지의 원천 소스 자체가 의도된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의인화시켜서 얘기를 하자면. 그게 인어공주인지 뭔지는 뭐가 잡아당기는지 모르겠지만 의인화시켜서 얘기하자면 그 에너지 자체가 끌어당기는 건 맞다고요. 뭐 역방향으로 나왔는지 정방향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카드가 이렇게 플립돼가지고 나와서 상관은 없고요. 지금 봤을 때는요.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간에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얘기는 들리니까 일단. 그렇게 될까봐. 뭐 이거는 뭐 일견 이해할 만한 것 같이 느껴져요. 한번 누군가가 거기서 사고를 당하고 나니까 그 기이한 에너지에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인간이 만들었던 인간이 어떤 짓을 했던 간에 그 주변에서 그럴 경우도 있겠죠. 섞여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뭉뚱그려서 700명이 거기서 증발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내지는 죽었다. 아까 말씀드린 레이크 라니어 같은 경우에는요. 700명이 사라졌어요. 수영하다가 그냥 없어졌다고. 시체도 못 찾고.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어떤 식으로든지 인간이 개입될 때까지 어떤 해를 가한다든가 내지는 수중 밑에서 뭔가 자기가 짝대기로 끌어당겼다든가 그조차도 어떤 에너지가 기인이 된 건 맞다고요. 파라노말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한테는 약간 그렇게 보여져요. 이걸 그냥 소위 얘기해서 우리는 파라노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초자연적이다.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그냥 인간사적으로 내지는 살짝 논리적으로 표현하라고 하면은 거의 물을 채우는 게 아니었던 것처럼 보여져요. 애당체. 자기장이 증폭되었냐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요. 방대한 그 물 자체가 그 지역과 맞닿았기 때문에 뭔가 일으킨 어떤 다른 돌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변수가 어쩔 때는요. 나누어지기도 하는데 각각의 엘리멘트로 나누어지기도 하는데 그게 만났다가 붙었다가 만났다가 붙었다가 하는 제3의 요소, 제3의 지점을 만났을 때는 예를 들자면 그게 또 뭐냐라고 한다면 그게 인간일 수도 있고요. 그 인간이 그 물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랬을 수도 있고요. 뭐 번개가 쳤다든가 내지는 그 전날 뭐 어떤 식으로 무슨 일이 있었다든가 내지는 날씨가 변했다든가 하는 제3의 어떤 요소와 엘리멘트가 만나게 되면
아주 천천히 지긋하게 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뭔가 트리거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물에. 그러면서 소위 얘기해서 액티베이트, 작동을 시키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예를 들자면 조금 네거티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헷가닥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지는 그 물 자체가 계속 서큘레이션 하다 보니까 어떤 에너지의 어떤 반작용으로 서큘레이션 하다 보니까 직렬 연결해 놓은 것처럼 서큘레이션 하다 보니까 일으키는 소위 얘기해서 사람들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뭔가 물 밑에서 나를 잡아당겼어요. 그리고 또 특히 그 레이크 라니어에서 또 흘러나오는 그 도시계담이 뭐냐면요. 검은 물밑을 봤었을 때 아주 검은 물이 보여질 수도 있죠. 우리가 호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물은 뭐 잉어도 보일 수도 있지만 얕은 물이라서, 내지는 맑은 물이라서 어떤 쪽에 들여다보면 굉장히 물이 검고 탁한 게 보여지죠. 검은 물. 탁한 물이 아니라 검은 물인데 그 안에 손을 집어넣고 내지는 들어가서 수영하다 보면 그냥 우스갯소리를 들으세요.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팔과 다리가 느껴진다라고 증언자들은 얘기를 했어요. 증언자들은.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냥 죽은 물고기나 내지는 통나무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 수영을 하고 있는 작자들한테 왜 그런 식으로 착각을 일으키냐는 거예요. 왜 꼭 팔, 다리, 인간의 팔, 다리가 만져졌다, 느껴졌다. 라고.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해석될 법한 어떤 가정인데 문제거리겠죠. 해석될 법한 문제거리이긴 하겠지만 어쩌면 조금은 초자연적인 감각성으로 해석을 더 해봐야 하는 문제인 거예요. 더. 어쩌면 좀 어떤 자기장이든 내지는 물이 아주 많게 되면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건 맞아요. 에너지의 근원. 그거는 어느 정도냐면 인간 자체가 에너지를 낼 때 우리는 뭔가 섭취를 해야 되죠. 뭔가 음식을 먹어야 되죠. 탄수화물 먹어서 섭취를 해야지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언정 아주 많은 물에서 발생하는 그 이온 그 자체는 인간조차도 에너지를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되는 3차원 이상의 어떤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가에 갔었을 때 헛거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경한 어떤 에너지를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헛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헛거 본 문제인지 착각한 문제인지 헛거 보다 못해서 착각까지 한 건지 그런 괴담인데 여러분들이 이 지점이 어쩌면 아드레날린이 나오기가 아주 적합한 괴담이라는 거예요. 봤었을 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의 접근성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금방 이렇게 뭔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라고 했었을 때는요. 그거는 소위 얘기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일 수 있겠죠. 아니, 그건 그걸 거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어쩌면 다 관통할 수 있을 만큼 꿰뚫 수가 있냐는 거예요. 허점이 있는데 그걸 관통하는 어떤 맥락이 있는 거냐는 거예요. 명쾌하게. 우리 반대를 위한, 예를 들면 빅풋이 있냐 없냐라고 할 때 보면 반대론자들 있잖아요. 빅풋 뭐 없어요라고 반대론자 보면요. 반대를 위해서 반대를 하거든요. 반대를 위해서 반대를 하는 게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건 보는 관객들한테는요 시간 낭비인 거고요. 말하는 사람들, 빅풋을 봤어요, 있어요, 있을 거예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만 보고 반대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건 반대론자가 아니라 그냥 딴지가 오는 거겠죠. 근데 소위 얘기해서 그걸 반대라고 전문가라고 반대 전문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할 말은 없는 거겠죠. 그냥 시간 낭비인 거예요. 오히려 그들한테 우리가 해줘야 되는 말을. 남의 시간 반대하지 마시고 본인 연구나 하세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치워버리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 봤었을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즐거움, 뿅뿅거리는 즐거운 묘미를 저버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즐거움을 찾으려면 여러분들의 지성으로 충분히 이 지점에 대해서 이게 뭐지라고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치워버려요. 이건 이런 거라고. 근데 그게 제가 그래서 그 지점 얘기했던 거예요. 반대를 위해서 반대를 하는 거는 그냥 다 모두가 시간 낭비예요. 그냥.
그 말을 전해준 사람이든 듣는 사람이든 간에. 근데 여러분들의 그 지성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지성을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이 왜 이렇게 자꾸만 회귀돼서 문제가 일으켜지냐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가설로만, 거기 갈 필요도 없이 가설로나마 이끌어낼 수 있냐는 거예요. 다음 스텝으로, 차순으로. 그 파란 오말이라면 어떤 다음 스텝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정법으로 가고, 그러니까 논리로 갈 수 있는, 내지는 해석될 수 있어요. 그 파란 오말이라면 어떤 파란 오말이냐는 거예요. 그걸 해석할 수 있는지를. 그 지점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이 물에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히스테리칼이라는 마치 뭔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집단으로 뭔가 환각 상태에 빠진 것도 아닌 이상에 사라졌다든가 증발했다든가 내지는 기이한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면 그 도시괴담은 여러분들의 트리거 내지는 여러분들의 소위 얘기하는 즐거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봤었을 때는. 그렇죠. 이 뭔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지점은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숙제를 풀 수 있다라고 범죄같이 이렇게 풀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저한테는 어떻게 들냐면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멘탈리티 자체로 이게 얼개를 짜 맞추는데 다음 파라노말한 가설을 세우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풀지를 못할지언정 뭔가 다음번 차순으로 진입할 수 있는 단순히 그냥 사람 죽었대. 사람이 700명이나 죽었대. 증발했대. 시체도 못 찾았대. 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 수순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이 지점 볼까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해줄지? 아까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가 다시 저한테 들리는데 그 물 있죠? 그 바디가 아주 큰 물들 있잖아요. 실제로 에너지를 이렇게 끌어당길 수가 있고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건 사실이야. 지구가 그래서 물이 참 행성 지금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가지고 있죠. 그럼 리소스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럼 물이라는 리소스를 가지고 있었기에 모든 생명체나 내지는 우리 인류 내지는 뭐 어떤 바이옴이죠. 그 뭔가 생태계가 조성이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든다면 그 물 자체가 어떤 에너지의 원천적인 것들인지는 우리가 생각해 봄직하죠. 바다니 뭐니 다 떠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뭔가 다음 스텝으로 보낼 수는 있어요. 그냥 단순히 에이 그렇게 물 수영 하는 사람 많으면 당연히 사람도 좀 죽고 그럴 수 있지. 아니 시체도 못 찾고 내지는 뭔가 흉흉하게 도는 소문이 있다면 정말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흉흉하게 도는. 그리고 왜 생존자들은 한결같이 다 물 밑에서 뭘 잡아당겼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런 지점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풀어낼 수 있는 과제인 것처럼 느껴지고요. 다음 스텝으로 보내시는데 일조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딩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거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